이제 두 번째 퇴행성 관절염 2기 그리고 뭐 임상적 표현으로는 초중기 2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 자, 2기일 때 증상은 어떨까요? 1기는 애매한 뭔가 불편감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네. 2기부터는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네. 위치가 어느 정도 국한될 수 있는 그런 증상을 좀 표현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 1기에서는 좀 애매했다고 치면 2기에서는 약간 더 확실한 통증의 양상으로 느끼게 되고, 또 위치도 좀 한정적으로 애매하지 않고 국소 부위가 특별히 좀 아프다 라면서 말하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고요. 전반적으로 연골이 어느 부분이 더 특별히 얇아졌다거나 그러면서 그쪽 부위의 반월판이 조금 찢어졌다거나 하는 그런 쪽 부위로의 통증을 조금 더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내반슬이라고 우리가 옷자다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네. 대부분 무릎 내측에 국소된 통증이 나타나는데 네. 2기라는 게 꼭 안쪽만 국한된 건 아니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X자다리인 분들은 이게 2기일 때 바깥쪽 연골이 닳으면서 바깥쪽으로 국한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네. 저희가 진료를 봐보면 평균 거의 한 90% 이상은 안쪽에서 무릎 내측에 국한된 통증을 호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아파서 오시면 저희가 이제 마찬가지로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진행을 할까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검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신체 검사를 또 하게 되고, 신체 검사를 했을 때 이제 2기에서는 국소적으로 연골 손상이라든지 반월판 손상이 보이기 때문에 신체 검사에서 압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반슬이 있고 내반에 자꾸 체중 부하가 돼서 내측 쪽으로 연골이라든지 반월상이 좀 손상이 있는 경우, 그 환자분들에게 내측 부분에 이렇게 조인트 라인, 관절면, 관절선 쪽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부분이 더 아파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슬개골 뒤나 이 활차구 부위에 연골 손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슬개건을 눌러서 밀어버리는 그라인딩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전방적으로 아파한다든지, 또는 계단을 올라갈 때 또는 무릎을 이렇게 굽히는 스쿼트 운동작을 할 때 앞쪽이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아파요 이런 경우도 또 퇴행성 관절염 2기의 중요한 증상이 될 수 있고, 또 맥머레이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퇴행성 변화가 돼서 무릎 안의 관절이 약해지고 찢어지고 닳는 게 이제 표현이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위를 조금 더 압력을 준 상태에서 구부렸다 폈다를 하게 되면 특징적으로 그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면 저희가 반월상 연골이 닳거나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손상을 입어서 아프겠구나 라고 의심을 할 수 있게 되고 엑스레이라든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신체 검사에서 관절선 압통, 그다음에 슬개골 압박 검사, 그리고 맥머레이라고 양반다리 비슷하게 하면서 내측 연골을 요 아래측 연골 부분을 비비는 이런 신체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게 저희 2기의 신체 검사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반월상 연골의 손상하고 그 다음에 관절염과는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게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2기에서부터는 분명히 연골이 조금 더 국소적으로 얇아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쪽 부분으로 뭔가 충격이 더 가해지다 보면 그 물리적으로 계속 하중을 받고 있는 뭐 반월상 연골판이 또 손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3기처럼 심하진 않지만 이제 뭔가 이 물리적으로 구조물들이 손상을 입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죠, 환자분들이. 그 엑스레이는 어떻게 나오나요?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1기 때는 좌우, 그러니까 내측과 외측의 그 관절 높이가 같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이 사이에 있는 그림자 공간도 똑같이 보이게 되는데, 2기부터는 연골이 좀 얇아지든지 퇴행성으로 찢어지든지 어떤 연골의 물리적인 변화가 동반이 되면서 해당 부위의 관절 간격이 약간 좁아지는 그런 영상이 엑스레이에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가 저희를 찍어서 보면 저희가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
바깥쪽이나 안쪽 관절의 높이가 약간 다름을 좀 보여드리면서 네. 설명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꾸 체중에 부하가 계속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약간 리핑이라고 해서 완전 날카로운 골극까지는 아니지만 좀 동고스름하게 이제 날카로운 드라큘라 이빨처럼 되기 직전에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리핑, 풍선처럼 약간 튀어나오는 부분에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보이면서 그런 것들이 2기의 엑스레이 소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2기 때는 이 리핑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문의들이 계속 엑스레이를 보면서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보이는 거라 네. 그냥 일반 환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뭐랄까요? 의심되는 소견이 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봤을 때 또 막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기도 사실 정형외과 교과서를 또 보면 또 KL 그레이드 2의 표현은 골극은 조금 리핑처럼 튀어나오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 조인트 스페이스, 관절 간격은 좁아짐이 약간 보이는 게 의심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이걸로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MRI 소견에 대해서 네. 마찬가지로 2기 때도 이게 외상에 의한 어떤 뼈의 변화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CT는 꼭 필수적으로 찍어야 될 검사는 아니라서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MRI 촬영을 통해서 그 상태를 알아보게 되는데 네. 저희가 MRI를 통해서 간별 질환들이 있잖아요. 네. 2기 때는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퇴행성 관절염 2기 그리고 뭐 연골 손상, 뭐 반월상 연골판 파열, 구분 지을 수도 있고 동반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국소적으로 연골 손상 또는 연골 얇아짐 그리고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그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MR을 통해서 진단하는 게 꽤 중요한데 우리가 연골이 안쪽에 있는 반월상 연골이 다를 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얇아지면서 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외상이 동반되면서 찢겨짐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방치했을 경우에는 2기에서 3기, 4기로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MRI 촬영을 통해서 저희가 교정을 해드리거나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간별 진단은 저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 네. 얘기를 저희들도 해보니까 네. 참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헷갈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기보다 증상 약간 더 좀 심한 것 같고요. MRI 소견도 약간 더 조금 심한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다룰 그 치료도 약간 더 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우리 이제 한번 치료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1기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